이곳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감옥입니다. 모든 수감자들은 기계에 의해 강제로 입을 벌려야 합니다. 시한폭탄이 몸속에 주입됩니다. 바닥에 그어진 노란색 선을 넘으면 복부의 통증은 극심할 것입니다. 빨간색 선을 넘으면 복부의 폭탄은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놀랄 일은 없습니다. 운이 좋은 수감자는 즉시 죽습니다. 모든 감옥 문은 레이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만져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원형 모니터입니다. 수감자들의 소변과 대변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꿈에도 침입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좋아하는 꿈을 꾸면 뱃속에 있는 폭탄이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전체 지역을 순찰하는 중성자 대포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단 한 발이면 사람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감옥은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국 마스터가 탈출했습니다. 먼 미래에 지구는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인류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각 가정은 한 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존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7살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갖도록 노력한 끝에 두 사람은 집을 떠날 때 은폐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양복 조끼를 입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했지만 노출된 아내 존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는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존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악명 높은 포트리스 감옥의 죄수들이 수레를 가득 싣고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후 다른 죄수들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존의 몸에는 시한폭탄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깊습니다. 모든 층이 꽉 차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감방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온 존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입구가 레이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능형 기계가 그들을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감자와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대머리 교도관과 마주쳤습니다. 온갖 도발에 직면했습니다. 이 도시에 처음 온 존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밤이 되자 존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꿈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존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었죠. 교도소장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존은 고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조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두 일어나 교도소 최하층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존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동료를 돕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지능형 기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싸웠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같은 레이저 케이지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는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 있는 자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화상을 입습니다. 존은 조만간 그곳에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장실로 끌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도망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리의 기쁨의 비디오를 본 후 교도소장은 로봇에게 존을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를 보고 교도소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고문은 그의 아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존은 탈출할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 그는 소장의 옆에서 일하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감옥의 정확한 위치 블랙은 화상을 입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존의 거듭된 질문에 그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직 아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간수의 부하들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순진한 존은 피비린내 나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곧 간수는 두 사람의 싸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존이 얻어맞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존은 특수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연달아 넘기며 살아남았습니다. 곧 두 사람은 육교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도소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로봇에게 다리를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은 간수의 부하 중 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라는 교도소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간수의 부하를 다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행동으로 존은 모든 수감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소장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체면을 살리기 위해 그는 중성자 대포를 작동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죄수들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교도소장은 시한폭탄 버튼을 작동시켰습니다. 수감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육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존은 우연히 탈옥수 중 한 명의 몸에서 떨어진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탈옥하려면 몸에서 장치를 빼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방에 갇히기 전에요. 존은 이 상황을 이용해 감방 동료에게 기기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링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러 개의 전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존은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치가 작동되자 원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남편은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틈을 타 안나를 협박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게임을 하자고요. 아내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일간의 고문, 존은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치 인간 꼭두각시 같았죠. 동료 수감자들은 존에게 연민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4개월이 지날 때까지는요. 순찰 로봇이 갑자기 존을 스캔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감자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존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요. 블랙은 안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복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안나는 존의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연히 교도소장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소장은 생화학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거나 잘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일정량의 아미노산을 주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죄수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평범한 사람처럼 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는 안나의 아기를 사이복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안나는 진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장을 와인에 취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통제실로 몰래 들어갔어요. 인공지능의 꿈의 관음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무의식 속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그녀는 남편을 공경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잠에서 깨어났고 아내가 한 짓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의 도움으로 그는 진정했습니다. 아내가 교도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존은 동료 수감자들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옥 사실을 알게 된 안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했습니다. 교도소 구조도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블랙의 도움으로 존은 렌즈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있는 장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장으로부터 숨을 수 없으니까요. 블랙이 렌즈를 다시 가져가는 동안 그는 교도소장과 안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는 안나와 존에게 이혼하라고 협박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사이복으로 만들겠다고요. 존은 일찍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료 수감자인 안경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침내 체내에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자석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탈옥수는 실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눈을 가진 남자가 배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석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장치는 즉시 끌렸습니다. 전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힌 새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몸에서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오래전에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지능형 감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나와 블랙 사이에 지도를 넘겨주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장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한 구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요. 반대편에서 존과 다른 사람들은 파이프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광산의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착각은 순찰 중이던 로봇을 속여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곧 파이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룹은 계획대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을 탈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즉시 파이프라인의 증기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탈옥에 대한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간수는 항복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말벌집에 총을 맞았습니다. 존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데리고 구멍 옆에 숨었습니다. 그는 토끼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곧 경비병의 로봇팔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통로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총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존은 총신을 잡고 안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삽을 들고 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의 헬멧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경비병도 리포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존은 삽으로 직접 팔을 쳤다. 세 사람의 협동으로 마침내 경비병의 무기를 제거했습니다. 무기를 손에 쥔 존은 교도관 앞에서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존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팀원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죠. 생화학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팀원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숨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블랙은 소장의 사무실로 와서 그는 안나와 함께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견되었습니다. 이 순간 블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장과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형된 사이보그입니다. 그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안나는 유리를 깨려고 했다. 교도소장을 찔러 죽이려고 했죠. 당연히 소용이 없었어요. 존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블랙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애나는 교도소장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 그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불안한 존은 교도소장에게 당장 애나를 풀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메인프레임은 소장이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장을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중성자 대포를 작동시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해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순간 안경을 쓴 남자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컴퓨터로 갔어요. 그는 바이러스를 작성하여
메인프레임에 이식했습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생화학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는 그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습니다. 감옥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되고 모든 사이보그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존은 수술실로 가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의 도움으로요. 두 사람은 트럭을 타고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안나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트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멈추고 안나의 아기를 분만할 오두막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트럭이 갑자기 시동을 걸었어요. 영리하기도 하죠. 존은 아기를 분만하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이었죠. 그는 아내를 붙잡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기를 들고 트럭을 반대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후 그는 트럭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트럭은 곧장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오두막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절망한 존은 폐허로 들어가서 아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 멀리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끝까지 수색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 끝에 마침내 가족이 재회했습니다.